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연대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범위가 짧아서 아마도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땅 분배에 관한 것을 다룰 거고요. 여호수아서 13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기 성경은 이름 그대로 시간에 맞춰서 연대에 맞춰서 하나하나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맞춰서 다시 제 설정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거의 이제 연대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고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해당하죠. 역사서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이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역사라는 것이 사건 중심이 역사죠. 인물 중심, 사건과 인물 중심이 역사인데, 자, 오늘 이제부터 다루는 23장부터 21장까지는 좀 지루할 겁니다. 계속 땅 얘기만 하니까.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하는 것도 지겹게 땅 얘기 들었는데 또 여기서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절반씩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후반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이 땅 분배 이야기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앞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는데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BC 1405년부터 1400년까지 5년 동안에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설명하겠지만은 모두 점령한 성이 5년 동안 점령한 성이 3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지역에는 33개의 성읍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몇 배의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을 다뤄드릴 것인데, 이 요단 동편의 북쪽의 그 성읍만 해도 60개의 성읍이 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크고 작은 성읍이 한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겨우 33개, 요단 동편에 2개, 요단 서편에 31개, 성경에 기록된 게 거기만 점령한 거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기간 동안에는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머지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땅 분배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각 지파별로 먹고 살 기업을 주는 거예요. 또 지파별로 주지만은 그 세분화돼서 가족별로도 줍니다. 어느 지파의 어느 가족은 어느 지역의 어느 성읍,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은 이미 점령한 성도 있지만은 점령하지 않은 성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60만 대군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했다면은 땅 분배한 이후로는 각 지파별로 해결되는 거예요. 지파가 작은 데는 병력이야 3만 명대고 많은 데는 7만 명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 인원이 자기들에게 합장된 그 지파에 있는 지역들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는 성읍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땅 분배가 단지 지파에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런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2차 정복 전쟁을 위한
할당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분배예요. 그래서 땅 분배가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땅 분배가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파는 좋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부담스러운 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그냥 거의 점령한 지역을 그냥 할당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지파는 점령해야 할 지역이 너무 많고 또 거기는 정말 이렇게 크고 강한 그런 민족들도 있어가지고 점령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는 이 땅 분배의 이야기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눈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크게 전반부 두 반부, 1차는 가나안 정복 전쟁, 2차는 땅 분배. 그런데 이것도 또 4개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처음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그 이후에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는 것 지난달에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진짜 땅 분배하는 그런 파트고 13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세겜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명령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오늘 다룰 부분입니다. 13장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652페이지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점 도시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과 12장 7절을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잠깐요. 12장 1절부터 그래서 5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왕들을 소개해요.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 쪽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소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12장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과 왕들 이름,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요단 서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봤더니 제가 지어봤더니 총 33개의 도시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이유는 그 남은 도시들을 이제는 지파들이 책임져서 그것을 정복해라. 그래서 이 연구가들은 총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소요된 시간을 16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차 정복을 하고요. 주요 거점 도시를 점령하고 동편과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나머지 11년 동안은 이제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남은 그런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도시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넘어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정복되지 않은 지파별로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단지파예요. 여기서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실은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를 받았는데 이들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가 못한 것이었어요. 단지파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를 따라서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지중해변에 있는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단지파 밑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당시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수는 비록 작아도 그런 그 군사력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파가 블레셋과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사사시대 보면은 크고 강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도 블레셋 때문에 쩔쩔매요. 근데 굉장히 작은 이 단지파가 더군다나 우리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사기 19장으로 가면은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파 간에 유혈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파가 600명으로 확 줄어들었죠. 베냐민 지파가 바로 단지파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이 단지파도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민족 앞에서 이렇게 끼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과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돼요. 나중에 시대를 쭉 가둬요. 그래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살다 못 살아서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땅은 분배받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땅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 저쪽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난 강의 때 훌라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생각나시죠? 갈릴리 호수보다 좀 몇십 킬로 위에 올라가면은 원래 조그만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에 물을 다 빼가지고 지금 조그만 늪집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훌라 호수가 있었어요. 훌라 호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바로 북쪽에 보면은 라이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단지파가 올라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밑에대로 있고 위에는 위에대로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꼭 단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기 분배받은 기업 안에 좀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으면은 어떤 지파들은 제대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654페이지. 그래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아까는 1절만 읽었는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올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마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기야와 온 비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찝어야 돼요. 지도를 보고 찝어야 돼요. 좀 이따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은요, 모세가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게 하는데, 이 동편의 땅 같은 경우는 제비 뽑지 않고 모세가 직접 자기의 권위로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반을 쪼개서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 동편 땅을 주고요.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서편 땅을 반쪽을 서편에 또 에서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는 두 개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인 13장에는 다시 한번 이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본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아까 12장 1절부터 5절과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655페이지 지도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차례차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이거보다 더 확대된 지도. 지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 설명이 밑에부터 올라가요. 남쪽에서부터 위로 설명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르벤 족속의 땅의 밑에 라인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제가 이걸 골짜기 사진을 보여줄 걸. 옛날에 한번 제가 연대기 때 보여주는데,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이 모압 땅과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협곡의 깊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은 안 가보셨지만은 그랜드 캐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깊이 수 킬로에 몇천 미터의 깊은 계곡이 쫙 갈라져 있는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가 그런 개념이에요. 거의 캐년 수준으로 돼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몇 년 전에 여기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길 지나갔는데 정말 이렇게 깎아지르는 그런 깊은 계곡이에요. 깊은 데가 1km가 훨씬 넘어요. 좀 얕은 데는 5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깊게 파여진 협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 경계가 돼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그런 국경이 됩니다. 워낙 계곡이 깊다 보니까 땅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르논 계곡 밑으로가 모압 땅이에요. 지금 바로 그 아르논 계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 화살표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데못이라고 나왔나요?
거기 옆에 밑으로 해가지고 르벤 지파의 남쪽 동편 밑에 아로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제가 화살표로 가려졌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땅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부터, 지금 골짜기가 어딘지 알죠 지금? 르벤 족속의 맨 밑에 지금 가장 밝은 분홍색이 르벤 지파 땅입니다. 그 밑에 아르논 골짜기라고 화살표가 있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은 그 라인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거기에 오른쪽에 아르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성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 또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여긴 다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아르논 골짜기를 주변으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디본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그 663페이지 한번 볼까요? 663페이지 슬라이드는 42번 슬라이드. 보면은 아로엘 보이죠? 아까는 안 보였는데, 아르논 강이라고 했고, 아르논 이 강은 아르논 골짜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확대된 화면, 왼쪽 화면 확대된 거 좀 다시 보여주세요. 41번. 아로엘 보이죠? 거기 위에 보면은 르벤 밑에 디본이라고 보이죠?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게 아로엘도 도시 이름이고 디본도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평원, 그러니까 아로엘부터 위쪽에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르벤 지파의 밑에 지방을 메드바 온 평지라고 했습니다. 또 쭉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 저 맨 꼭대기 부분에 뭐가 있어요? 헤스본.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지금 헤스본은 모세가 점령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남부 아모리 왕국이 시온이고, 시온이 이제 왕이었던 곳이 수도가 헤스본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바산 지역이 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모리 북왕국의 옥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르벤 지파는 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남부 경계를 따라서 북부 경계가 저 헤스본에 이르는 저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온 왕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들을 르벤 지파가 여길 기업으로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쪽 경계가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13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13번 슬라이드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암몬이 있습니다. 르벤 지파 옆에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경계까지. 그리고 다시 또 655페이지로 가면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 길르앗은 어디냐? 길르앗이죠. 16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기가 길르앗입니다. 요단,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 강이 흐르죠. 저게 110몇 킬로 되는데, 그 강 오른쪽 부분이, 요단강 오른쪽 부분이 길르앗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저 길르앗이 저 오른쪽 땅이고요. 그 위쪽이 바산 땅이고요. 이따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까지 다시 또 왼쪽 몇 번 655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고기 경계까지
그 안에 구슬 족속이 있고 마아가 족속이 있다. 또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몬산이 나와요. 꼭대기에 15번 슬라이드. 예, 헬몬산 보이나요? 저건 무슨 색이라고 그죠? 연파란인가? 꼭대기에 보면 헬몬산이 보입니다. 그 헬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이 아까 보여줬던 아까 그 길르앗 위쪽에 거기까지, 거기에 그 오기 다스린 나라의 수도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저 파란색 쪽의 오른쪽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맨 꼭대기에 헬몬산까지, 옛날에 아모리 족속 북왕국의 오기 다스리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동편의 이 지역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편에 쭉 보면은 어때요? 땅이 좁나요?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저기도. 근데 저기를 세 지파에게, 아니, 두 지파 반에게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656으로 넘어가는데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얘기가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서 그 군대를 정돈하고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암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는 건드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이삭의 형인 에서의 나라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생성된 그런 민족들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관계는 이렇게 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습니다.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위해서 또 롯의 두 아들을 위해서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통과하거나 우회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 세 나라와 상관없는 그 땅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땅,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미디안이 여러분 이렇게 16번 지도를 보면은요, 미디안이 어디에 있냐? 암몬의 위쪽에 있습니다. 암몬의 위쪽에 있고요.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미디안도 두 종류의 미디안이 있습니다. 같은 미디안 족속인데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화친한 미디안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미디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미디안 출신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인해서 미디안의 한 분파는, 이드로에 속한 분파는 화친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금 여기 미디안 아라비아 반도에 보면은 나와 있죠. 아카바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지금 이 땅은 북쪽은 에돔이 있고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어요. 이드로 때문에. 근데 이 미디안이 저 북쪽에도 또 살았어요. 모압 위쪽에.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별로 안 친했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들어올 때 모압 왕 발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음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바로 그 모의를 한 것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렇게 공격하게 했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르벤 지파가 봤더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르벤 지파와 특별히 각 지파는 목축이 주업이었어요. 가축이 엄청 많은데 딱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달라.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랄까요? 자주간 모세요 하면서 우리가 봤더니 우리 지파들에게는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목축이 생업인데 여기 봤더니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네요. 우리 이 땅을 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서편으로 진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 땅은 정복하는 것인데 거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두 지파가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뒤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 르벤 지파 그 갓 지파가 왜 이 땅이 좋아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길르앗 지역하고 바산 지역입니다. 길르앗과 바산이 어떤 곳인가? 특별히 이제 바산 지역을 한번 볼까요? 바산 지역에 보면은 저희가 바산 땅이에요. 오늘날 지명으로는 골란고원인데 저도 저기 지나가 봤어요.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저긴 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양밖에 생각 안 나죠? 양하고 염소. 요단 서편에는 소가 없어요. 거의 양하고 염소가 있는데 요단 동편, 특별히 저 바산 땅 골란고원 쪽 가면은요 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세계적인 낙농 국가가 어디죠? 유럽에? 덴마크죠. 근데 이스라엘도 손꼽히는 낙농 국가래요. 몰랐죠? 왜냐면은 이 골란고원 지역에 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정말 지나가 봤는데 소들이 정말 저렇게 풀뜯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소들의 품질이 좋고 그래서 낙농업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산 지역이 왜 이렇게 좋은가? 22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 위에가 뭐예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 있고요. 저 헬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일부는 요단강으로 스며들고 오고요. 또 일부는 저 골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헬몬산이 항상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저렇게 쌓여 있고요. 또 여름에는 눈이 녹아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헬몬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저곳으로부터 눈이 내려오고요. 또 이쪽에는요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나면은 생성되는 돌이 뭐죠? 현무암. 어디 나오냐? 25번 그림. 저게 현무암입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가면은 하루방 만들고, 제주도 가면 다 저 시커먼 걸로 뭐 건물도 돌을 대신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바닥도 다 저렇게 현무암 깎아가지고 바닥 만들고. 그래서 저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 가면은 저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흙도 응해암이라고 해서 화산 분출물이 쌓인 퇴적토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좋아요. 그리고 수분도 흡수 배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너무 질퍽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풀이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평균 1000m예요. 저 골란 지역이 1000m 정도면은 어디일까요? 우리 설악산보다 좀 낮죠. 대관령이 평균 고도가 한 600, 700m잖아요. 거기보다 한 3, 400m가 높아요. 1000m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원지대라고 하잖아요. 마치 올라가면 평야처럼 쫙 뻗어 있어요. 남북으로 길이가 23번 그림 보면은 남북으로 길이가 67km.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동서로서 25km.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저기가 골란고원이에요. 옛날에는 저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산 땅. 바산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57페이지로 다시 넘으면은 신명기 32장 14절.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리고 68편 15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자, 바산의 꼭대기에 헬몬산이 있죠. 그래서 이 바산 쪽은 헬몬산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산봉우리가 거의 없고요. 몇 개 없고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1000m 되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인가 갔는데 1월인가 2월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갈릴리 북쪽이잖아요. 저기 갔을 때는 초겨울 날씨였어요. 그래서 겨울 옷을 점퍼를 입었는데 같은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 사해 쪽 여리고 내려왔더니 거기는 28도예요. 여름 옷을 입었어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죠. 저기는 1000m. 그럼 이게 차이가 뭐예요? 1400m가 돼요. 그래서 이쪽 골란고용 갔더니 추웠고요. 여리고는 더웠어요. 여름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같은 한 계절 안에 정말 이렇게 몇 개의 계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이제 화요일 날 가는 팀도 지금 날씨가 뭐 낮 기온이 31도, 32도 정도 된다 그러는데 밤 기온이 한 18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여리고 쪽은 더 더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헬몬산 저쪽은 아마 이렇게 좀 가을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그 기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 쪽에 있으면 해충도 별로 없고요, 병충해도 별로 없고요, 또 물 수분도 아주 적절하고요. 그래서 풀도 잘 자라고, 그리고 청정 지역입니다.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서 그래서 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저걸 본 거예요. 물론 르우벤 지파가 바산을 꼭 본 건 아닌데 그 밑에 길르앗 쪽을 봤겠죠.
근데 너무 땅이 좋으니까 너무 탐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공이 모인 사람에게는 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옷 만든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옷만 보이고요. 뭐 구두와 관련된 사람은 구두만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이 전공이니까 딱 갔더니 딴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목초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32장 7절 659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 땅을 달래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지만 너무 기심하고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파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싸웠는데 이들이 여기 땅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뭐예요? 아직 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쪽 서편 지역을 이제는 점령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누구는 벌써 집 딱 차지해놓고 땅 차지하고 집 차지해놓고 딱 그냥 발 뻗고 있고, 누구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븐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본진이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겠다. 일단은 노약자들은 이곳에 집을 지어놓고 남겨놓고 전투병들은 전부 다 같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라 합류해서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선봉이 되겠다.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선봉 역할을 하겠다. 또 한 가지 약속은 우리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편으로 가서는 기업을 따로 받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모세도 수긍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지파들도 다 수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약속을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20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은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여기 보면은 싸우면 조건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쭉 읽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또 모세가 이에 대해서 진노했더니 두 가지 약속을 했고요. 또 모세가 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청한 땅은 길르앗 이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바산은 소개했지만은 바산은 길르앗 북쪽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갑자기 뭐가 하나 또 딱 나오는 게 있어요.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내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랑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등장해요. 지금 모세에게 이 땅 달라고 요청한 거는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제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결정하는 순간에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딱 등장합니다. 이걸 보고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청도 안 했는데 등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땅이 분배가 됩니다. 뒤쪽에 제가 이제 결론 내릴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동편 땅이 주어지게 되고요. 32장 34절부터는 각각의 지파들에게 어느 땅이 누구에게 전했는가를 경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이번엔 갓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아까 이렇게 일청년 카톡방 보니까 여기 노계현 일사님이 단어들을 이렇게 오늘 낭송을 했는데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 구절 맞죠? 예.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 뭐 이런 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죠. 지금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명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나오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명들은 몇 개 빼고는 뭐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에요. 지금은 다 잊혀진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지금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는 가나안 1차 정복 지대 때는 그 전에 서편 말고 정복 때는 2도시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넓은 땅에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갓 자손에게는 그 남부 지역에 그 길르앗 지방의 이 도시들을 그러니까 그 시온의 왕국 중에서 이 도시들을 줍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에게는 읽어주세요.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39절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기는 3명의 자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므낫세 지파의 시조죠. 그 시조의 후손들이 몇백 년 지나가면서 자손이 자손을 낳을 텐데 여기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도 있고 므낫세의 손주뻘도 있고 후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3명의 또 자손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번 자손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발은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 같은 경우는 빼앗고라는 단어가 없죠. 잘 보세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냥 전체 지파가 빼앗은 땅에 있는 도시들을 그냥 차지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므낫세 자손들은 뭐예요? 지금 거주민들이 있는 그곳을 들어가서 빼앗은 거예요. 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르벤하고 갓지파가 이 땅을 달라 그랬는데, 르벤과 갓지파가 달라 그럴 때는 이미 다 정복한 상태에서 그냥 손쉽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달라 그랬는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지금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겁니다. 달라 그랬는지 몰라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은 므낫세가 이 북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북쪽의 땅을 므낫세 지파가 가서 점령을 했고, 모세는 그들의 공을 사서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왜 껴있는지, 갑자기 뒤늦게 껴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할 당시 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도시를 점령할 때가 약간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36번 그림에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은 르벤 지파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맨 아래쪽. 그리고 르벤 지파의 밑에 경계는 어디라고요? 아르논강, 아르논 계곡. 그 밑에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바로 북쪽에 르벤 지파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길르앗 지방인데, 길르앗 지방의 갓 지파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더 북쪽에 바산 골란 지역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요. 남쪽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땅들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지파는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지만은 이 요단 계곡이라는 것, 요단 강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지형적인 분단선이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38선처럼 지형적인 분단선이 돼가지고 심리적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서로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서로 오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지파들이 분리가 일어나가지고요, 나중에는 12지파 중에서 이 2개 반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잊혀진 지파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정복된 지파가 여기입니다. 어디부터 정복됐겠어요? 이 세 지파 중에서 북쪽부터, 므낫세 지파부터 차례로 정복당해가지고 이쪽 동편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역대상 5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파는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자기들이 요청해서 또 빼앗아서 차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서쪽 지파들과는 달리 이 동쪽 지파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위쪽에 있는 아람의 그런 국가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해요, 여기가요. 이 세 지파가.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수르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겠지만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목자들이 싸우고 서로 이렇게 같은 좁은 지역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누잖아요. 땅을 나누는데 그때 롯이 어딜 택했죠?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택했습니다. 가까운 땅을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쫓아갔죠. 결국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이 그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땅이 됐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자기들의 보기에 눈에 좋고 너무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한 땅을 택했지만은 그 땅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땅이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지파가 없어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세 지파에게 주어진 이 노단 동편의 땅들은요, 그들에게 정복할 땅이었지만은 정복하지 못하는 미정복지로 끝까지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슬 땅과 마아가 땅인데, 구슬 땅이 어디냐? 38번 슬라이드. 저 구슬이 나중에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저 구슬이 어디냐면은 그 압살롬의 외가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구슬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바로 그 구슬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저 구슬 땅이 정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미정복지로 남게 됩니다. 662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제 아까 소개한 이 세 지파의 땅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르벤 자손의 땅, 르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잠깐만요. 있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다 그랬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르벤 자손이라는 전체 지파가 있죠. 제가 명수가 몇 명인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몇만 명이 되겠죠. 그 가족 그 지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족이잖아요. 시족이니까 르벤을 시조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낳고 해가지고 이 시족으로 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족들이 살만한 그 공간들 대략 뭐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단위로 되겠죠. 그 단위로 해서 성읍들을 나눠줍니다. 그 성읍들 나눠주는 명단을 쭉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은 42번 그림을 보고 42번 그림을 보고요. 노 집사님은 읽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들으면서 여기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 아까도 이렇게 잠깐 한 것처럼, 자, 아로엘이 어디 보이죠? 어디 있어요? 아르논강 바로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아르논 골가에 있는 성읍들이 여긴 다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작은 성읍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스와 그대목과 მეტ바악과 기럇다임과 신마바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못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보셨죠? 들으시면서 헤스본은 저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갓지파와 경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성읍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몇 개 성읍만 나왔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거는 조그만 그림에 있는 거는 구체적이고 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보면은 루벤 지역의 도시들이 지금 여기만 봐도 한 2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 20개 가까이 되신 도시들을 각 가족들별로 어느 가족은 여기, 어느 가족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모세가 나누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헤스본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르브엔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헤스본이 어디였죠? 시온 왕이 거주했던 그 남아모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헤스본이 원래는 르벤 지파에게 주어졌다가 나중에 보면은 갓지파로 넘어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와요. 원래는 르벤 지파가 여기서 할당 받았다가 헤스본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 중에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갓지파로 넘어갑니다. 자, 르벤 지파 지역의 특징은 뭐냐? 땅이 세 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불모지가 많은 땅, 그리고 또 세 지파에 비해서 땅이 제일 작아요. 여러분, 르벤이 12아들 중에서 장자잖아요. 아시죠? 큰아들인데 르벤이 그 큰아들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자기 계모랑, 베다노 형제가 아니라 계모랑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에게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는 그 시조인 르벤이 한 행동에 따라서 야곱의 그 축복과 저주대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르벤이 마땅히 장자권으로서 가장 좋은 땅에다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 요셉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르벤은 이 지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땅, 그리고 가장 작은 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르벤이 길르앗 땅과 바산 땅을 이렇게, 바산 땅까지는 보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길르앗 땅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정작 르벤은 길르앗 땅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밑에 땅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갓지파 24절부터는 갓지파에 분배된 기업이 소개됩니다. 여러분은 45번 그림을 보시고요. 집사님은 24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베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라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갓지파가 지금 어디랑 붙어 있어요? 오른쪽이 암몬이랑 붙어 있잖아요. 암몬 땅의 일부를 갓지파가 지금 차지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암몬 땅의 절반을 갓지파가 차지했어요. 갓지파 땅을 보면은요, 재밌게 생겼죠. 양쪽으로 뿔처럼 쭉 튀어나오고 가운데는 쏙 들어갔죠. 근데 이왕이면 탁 자르면 좋은데 저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게 어쩔 수 없는 게 지형적으로 저렇게 형성이 돼서, 제가 위성지도를 자세한 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저런 경계로 땅이 마치 아까 아르논 골짜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것처럼 저 지역도 지형지역으로 저렇게 땅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갓지파 보면은요, 왼쪽에 보면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계곡 땅을 차지해요. 갈릴리 호수부터 지금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 위에까지, 거기까지 실은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땅, 그 중에 하나가 저 지역이에요. 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지고 요단 강가 동편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까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저기가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남부 지역.
계속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아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한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갓지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모압 평야, 예전에 이스라엘이 신명기서가 이렇게 선포되는 2달 동안에 머물렀던 그 지역이 이 갓지파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갓지파 지역 중에 유명한 성이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했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였고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임시 피난처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어디 있는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그림 보면은 저게 뿔처럼 꺾어진 데 밑에 부분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야복강 강변에 있어요. 야복강 강변에 마하나임이 있고 브니엘이 있어요. 마하나임과 브니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브니엘이 뭐였죠? 야곱이 천사를 만난 곳. 바로 마하나임과 브니엘이 브니엘은 왼편, 마하나임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다 야복강 쪽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므낫세 반지파 소개를 합니다. 665페이지 29절부터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사랑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하나임 위쪽에서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마하나임이가 끝이잖아요. 갓지파의 북쪽 경계인데 그 위에서부터 땅을 줬고요. 여기는 옥이 통치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성읍이 몇 개라고 했어요? 60개. 정복전쟁 때는 60개 성읍이 언급이 안 됐는데 땅 분배한 과정 속에는 60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이것만 있냐? 31절. 길르앗 절반과 바사랑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보시면은 48번 슬라이드 보면 그림에 보면은 므낫세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볼 수가 있죠. 잘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넓은 땅을 요단 동편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 갓지파와 그 르벤 지파 두 땅을 합친 것만큼 므낫세가 크죠. 실은 다른 지도에 보면은요, 므낫세가 훨씬 더 넓어요. 지금 저기는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아까 무슨 지도에 15번 지도 보시면은요, 므낫세가 굉장히 넓죠. 오른쪽부터 퍼져 있어요. 지금 지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시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므낫세가 엄청 좋은 땅에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모든 지파가 아니라 그것도 지파 중에서 반쪽만. 그리고 제가 이제 50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받은 동편이고요. 또 49번 여기는 나중에 서쪽에서 또 므낫세 다른 반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 므낫세 지파 이름으로 받은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땅에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나요? 잘 보세요. 엄청 넓은 땅을 받습니다. 저렇게 48번 지도, 저렇게
왼쪽에 서쪽 므낫세, 오른쪽에 동쪽 므낫세 합쳐 보세요. 그럼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아요. 왜 이렇게 므낫세만 많이 받았냐? 무슨 밀거래가 있었나? 오른쪽은 모세가 준 거고요. 왼쪽은 추첨해서 준 거잖아요. 제비뽑기에서 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므낫세가? 성경에 이렇게 탁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하고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21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읽어주세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누가 장자예요? 르벤이 장자인데, 근데 르벤이 실수를 해서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되 두 지파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축복하는 과정에서 선을 엇갈리면서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을 영적으로는 장자권을 주고 므낫세는 실질적으로 땅에 있어서 장자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그 48페이지 지도로 가면은 48번 지도로 가면은 므낫세,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또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까지 보면은 이게 다 같은 요셉 지파들이에요. 보면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창세기 49편의 9장에 보면은 하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축복할 때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고, 특별히 요셉의 진짜 장자인 이 므낫세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어떻게 보면은 4배까지 땅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의 축복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므낫세가 받은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서쪽 므낫세가 받은 땅, 에브라임이 받은 땅도 좋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들이 받은 땅은 다 좋아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온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땅을 저렇게 물리적인 땅을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그런 위치와 규모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쥐꼬리만큼 받더라. 별로 안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또 서쪽 지파 땅 분배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이 땅 분배가 그냥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길 바랍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땅 한 평 없어요. 물리적인 땅 있나요? 없는 분 많이 있죠.
땅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땅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요. 또 혹시 알아요? 하나님 또 물리적인 땅도 여러분에게 주실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사역의 터전으로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 오늘 동편의 이 세 지파, 특별히 르벤과 갓 지파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것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므낫세에게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땅, 또 그 땅보다 더 좋은 저 바산 땅까지 므낫세에게 주시는 걸 보면은 그래요. 모세가 이 땅을 줬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정말 이렇게 필요한 자들에게 그 땅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서쪽 지파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